네, 안녕하세요. 박나리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데요. 세금을 안 내는 게 가장 좋잖아요. 양도소득세에서는 비과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비과세 규정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세금을 안 내는 게 좋습니다. 일시적 이주택 규정을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네, 조금 더 세분하게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혼인이나 동거부양 합거로 인한 이주택 이런 여러 가지 비과세 특례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은 조금 많이 접하시는 케이스여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일시적 이주택 같은 경우에 내가 집이 한 채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할 때 받을 수 있는 규정이에요. 지금은 조정대상 지역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되면요. 1년 안에 전입도 해야 되고요. 1년 안에 거주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있던 집을 비과세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양도 시기를 조절하셔서 이거를 팔고 새로운 집을 사시는 게 좋죠. 왜냐면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가 안 되니까. 근데 이거를 먼저 팔아버리면 난 집이 한 채였으니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 이렇게 양도 시기를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이 있고 이렇게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집이 있어요. 상속주택은 내가 이걸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갖게 된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일반 주택을 양도를 하게 되면은 이 상속주택은 없는 걸로 봐서 이제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상속주택도 매도 순서를 잘 결정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요즘에 좀 집을 사기 힘들어서 조금은 다른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혼인으로 A라는 사람도 집이 있었고요. B라는 사람도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라에서는 지금 혼인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혼인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집이 두 채가 된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2주택이지만 먼저 파는 주택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를 해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동거부양 합가 우리나라는 효를 되게 중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내가 집에 한 채가 있는데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합가를 하다 보니까 집이 두 채가 된 거예요. 이럴 경우에도 합가 때문에 이제 주택이 된 거니까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요. 기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먼저 양도소득세는 아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서 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낼 때 세율이 소득 구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양도 차익을 합산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올해 2020년에 3억짜리도 하나 팔고요. 1억짜리도 하나 팔았어요. 총 4억의 양도 차익을 얻게 되면 이때는 이렇게 더 높은 4억 구간, 더 높은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해를 나눠서 매도를 하게 되면 3억일 때는 3억짜리, 1억일 때는 1억짜리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세율 구간을 조금 다운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양도 차익이 2개 이상 발생하는 물건을 매도를 하실 때는 따로따로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럴 수도 있겠죠. 내가 집을 이제 팔아서 세금을 내려고 하는데 하나는 3억의 양도 차익이 났고요. 하나는 1억의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이때는 3억짜리 그냥 팔면 이 1억의 손실이 난 거 못 써먹으니까 한 해에 3억짜리 양도 차익이 난 거하고요. 1억의 손실이 발생한 걸 같이 파는 거예요. 그럼 두 개를 상계를 해서
총 2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금을 조금 더 줄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을 보면 단기 양도, 1년 이내에 급하게 양도를 하는 거하고 1년 이상 보유를 했다가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했다 양도하는 경우 이렇게 내가 얼만큼 보유를 했는지에 따라 세율을 조금씩 달리 적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기간을 맞추실 수 있으면 맞추시는 게 좋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이제 보유를 오랫동안 하면 이제 받는 공제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3년 이상 보유를 했을 때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3년 이상 또 보유했다가 매도를 하시면 괜찮긴 해요. 그리고 매도 순서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되기도 해요. 상담을 해보면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갖고 계신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요, 중과 대상이 아니에요. 중과 대상이 아니에요. 뭐 임대주택이나 뭐 기타 뭐 다른 요건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고, 또는 조합원 입주권도 있어요. 그리고 주택도 만약에 있으면 이럴 때는 차라리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 또는 조합원 입주권, 얘도 중과세 적용을 안 하거든요. 이런 거를 먼저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중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을 먼저 양도를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세율을 더 많이 내잖아요. 중과세가 적용이 되니까. 근데 얘네가 다 사라지고 나면 주택수 계산에서 빠지게 되니 이렇게 했을 때 세금을 조금 더 줄이시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런 케이스는 아무래도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냥 대략 이런 경우가 조금 많기는 하고요. 그리고 2주택을 갖고 있어요. 근데 둘 다 2년 이상 보유를 했어요. 근데 비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 있고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 있어요. 양도 차익은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게 더 컸어요. 그러면 아까 봤던 것처럼 중과세가 적용되는 거를 더 늦게 팔아야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비조정 대상 지역부터 팔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비조정 대상 지역은 2년 동안 거주를 안 해도 되니까 만약에 이게 보유 요건만 잘 갖춰졌으면 양도 차익이 작은 거 먼저 팔고 얘를 만약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좀 이렇게 늦게 보유를 했다가 얘를 먼저 매도를 하고 얘를 매도를 해서 비과세를 받으시면 좀 좋죠. 근데 이거는 다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다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어떤 게 더 적은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매도일부터 2년이 또 지나야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